자, 안녕하세요. 수급중심 추세 추정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간에는요, 삼성전자 개인 대 외국인 기관, 개인 매수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자, 26일 오늘 증시가 어제 상승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으로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매수가 엄청났죠. 또 그만큼 외국인 기관 매도도 강하게 출회가 되었는데, 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니까 개인이 매수를 한 건지, 개인이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 기관이 대놓고 던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대량의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고, 특히 삼성전자 개인 수급 쏠림이 심했다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이죠. 삼성전자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주가 급락, 폭락에도 매수 관심, 공략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린 바 있었죠.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 가트너의 시장 전망,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또 이후에 작년 7월에 개인, 외국인, 기관 수급을 놓고, 누가 더 잘했나?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개인과 기관 누가 더 투자를 잘했을까 제목으로 작년 7월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주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7월 달이죠. 7월 29일 날 올려드렸는데, 7월 개인 투자자분들의 삼성전자 차익을 챙겨주는 것은 외국인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2021년 1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개인 투자자의 이제 공격적인 삼성전자 매수가 향후에 잘한 것일지 궁금해지죠. 그리고 지나보면 알게 될 텐데, 요 당시 이제 제가 수급을 기간별로 나눠서 3월 폭락,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 이런 수급, 기간별 수급 보여드리면서 외국인이 2조 1000억 매도, 개인 투자자의 차익 매도를 외국인이 챙겨주고 있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59,000원, 55,000원 위로 6만원 사이의 가격이었는데, 아마 이 당시 7월 달에 삼성전자를 5만원 위로 6만원 가격 구간에서 연초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요 가격 부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아마 지금 얼마 전 이제 9만원, 8만, 지금 8만원 하고 있는데 조금 속이 쓰리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세 추종 전략으로 최근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추세 추종 전략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잘 보유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7월에 매도를 하시고 재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가 너무 일찍 팔았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매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제 영상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용이 유익했다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6일 코스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 2200억 매수를 보이셨고, 무려 얼마요? 4조.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한 2조 정도 매수를 보이셨는데, 장 마감하고 나니 4조 2200억 매수를 보여주셨고, 외국인은 1조 9900억, 한 2조 원에 가까운 외국인 매도, 외국인. 기관은 2조 2500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4조 2200억 가까운 매수 중에 전체 시장 매수 중에 삼성전자에만 무려 1조 4489억, 거의 1조 4500억 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순매수 4조 2200억 중에 4분의 1이 넘는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들어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했다. 쏠림이 굉장히 심했다. 왜 예전에 삼성전자 150만원 넘어가 오를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산다. 개인 투자자분들 좀 불만이셨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수급 쏠림이 심하다. 좀 전반적으로 매수를 해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만 매수하고 있네.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향 매수 쏠림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합니다. 자, 해서 그런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1월달 들어서 1조 원 이상 삼성전자 매수를 보이신 것이 오늘까지 26일까지 해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역사적으로 그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원 이상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이다. 이 삼성전자를 정말 좋게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너도 나도 심리, 좋다더라, 카더라 심리에 매수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28일이죠.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을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최소한 삼성전자 측에서 반도체라든지 이제 무선, 모바일, 가전 이런 사업 부문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컨퍼런스 콜 내용 이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전문 해가지고 이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쭉 살펴보시면 이제 중요 내용들은 3분기 실적은 이제 결과예요. 결과이고 이제 4분기 전망이 어떨 것이냐, 또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반도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에 대한 시장 전망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기관이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왜? 기업의 사활이 걸린 거니까. 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 이런 이슈도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신속한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이런 언론 보도도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 보시면 2021년 내년 전망이다 해가지고 2021년은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는 있지만 코땡땡 재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이다. 지금 변종 코땡땡 때문에 주요 국가들의 봉쇄 조치 강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간밤 미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부품 사업, 차세대 공정 전환과 적기 투자 등 시장 리더십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눈에 띄고요. 또 삼성전자향 관련 종목들,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기업들 보유하셨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설 투자, 설비 투자에 또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2020년 연간 시설 투자는 약 35조 2천억 원으로 예상한다. 반도체가 28조 9조 원. 거의 30조 원 가까이. 자, 요런 부분들도 이번에 28일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투자가 다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또 여성재 전문가는 여성재 전문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무료 오픈 카톡방,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2525 참여 코드 2525 누르시면 이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입장하시면 이제 장전 시황이라든지 종목 시세 흐름 체크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찾아오시면 좋겠고, 매월 1회 무료 온라인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 시세 흐름 또 대응 방법 이런 부분들 설명해 드린다고 오시라고 했는데 많이 안 오셨어요.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월에도 온라인 방송 진행하니까 미리미리 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가면 이제 부품 사업이라든지 또 모바일 또 삼성전자의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 투자의 힌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투자자라면 확인을 하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전문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전문 기자들이 이제 담당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이 전문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려고 아침에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02% 하락한 86,7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은 3% 하락을 예상하셨을까요? 만약에 3% 하락을 예상을 하셨더라면 시초가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겠죠? 종가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내일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해서 매수를 보류하시거나 매수를 내일로 미루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3% 하락할지 모르니까 시초가나 장중 고가에 매수를 하셨겠죠. 장중 고가는 89,200원이고 시가는 88,800원인데, 그러면 종가에 매수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종가에 매수하신 분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보다는 3% 정도 싸게 매수하신 거예요. 맞죠? 그럼 당신 여성재 전문가는 3% 하락할 것을 알고 있었냐? 당신이 무슨 무당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무당도 아닙니다. 전 무당 아니고 3% 하락할 거라고는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뭐 2% 하락할지 3% 하락할지 5% 하락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장중에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장중에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장중에 매수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채팅방에서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면, 9시 10시죠. 10시 51분 지금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매수 신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확정적으로. 그러면서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트 이제 선을 그어드렸죠. 시초가. 상승이라는 것은 시초가를 지키고 올라가는 게 상승이잖아요. 근데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약세라는 것은 불변이에요. 불변. 시세 흐름에. 시초가 지키지 못하면 하락이라는 것은 불변입니다. 11시 대가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드리면서 자, 9시 35분. 9시 35분 양봉 캔들이 나왔으면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요, 여기. 9시 35분 캔들은 여기입니다. 10시 10분. 10시 10분 깨버리면서 약세 지속이고 50분 양봉 캔들 만들었으면 여기가 50분이죠. 10시 50분. 이제 지키는지 보셔야 하겠죠.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 약세가 멈추고 반등을 줘야 그나마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도 보여드렸고 LG이노텍 차트도 보여드렸어요. LG이노텍은 갭상승 전일 좋은 호실적 발표하면서 갭상승 출발했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보유 홀딩 의견을 드렸죠. 시초가 지키고 23만 8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시세 흐름을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10시 20분 9시 50분 10시 50분쯤에 올려드리고 11시 20분 10시 50분 양봉 만들었으면 지키는지 보셔야 되는데 어때요? 지키지 못했죠. 매수 신호가 없는 거예요. 매수 신호가. 근데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무슨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 삼성전자 아니던가요?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의 오늘 장중 흐름이고 밑에 차트가 삼성전자의 장중 흐름이에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유사하잖아요. 약세. 반등 좋지만 약세. 계속 약세. 맞죠? 거의 유사하게 삼성전자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의 약세 흐름이 매치가 되죠. 매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 또한 참고 삼아 보셔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힌트죠. 힌트. 그리고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만 올려드린 건 아니었어요. 밑에 코스피 지수 차트 보여드리면서 밑에 삼성전자의 분봉 흐름도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이제 오전이죠. 이때가 이제 11시 24분, 11시 한 반 정도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87,100원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분봉 차트에 표시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이 표시는 뭘까요? 86,500원 가격. 이 부근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시사. 그 부분을 분봉 차트로 돌려놓고 보게 되면 자, 이 차트예요. 제가 표시한 게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차트에 저장이 돼 있고 11시에서 12시 넘어가기 전 그때가 여기죠. 차트를 올려드렸던 게 요때 올려드린 거예요. 11시 20분 여기까지 열려있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왜?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니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더라. 그러니 장중에 삼성전자를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셨지만 시초가에서부터 장 초반 89,000원, 88,500원, 88,000원에 매수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1조 원 넘는 돈을 이유 없이, 기준 없이 매수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캔들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뭐랄까요? 기본.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만 돼 있으셨어도 장중에 88,000원, 89,000원에 매수하지는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물론, 내일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게 되면,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죠?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반등을 주게 되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지만, 시초가 내지는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2%, 3%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즘 뭐 대형주들이 뭐 3에서 5% 또 급등하는 종목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도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3, 4%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중에 이왕 사는 거, 삼성전자를 이왕 매수하시는 거 조금 더 확인을 해 가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 1월 26일 증시였고요. 하지만 뭐 오늘 좀 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계획을 차분히 잘 세워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비중을 한 방 실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좀 잘못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제 횡보의 흐름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횡보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좀 전에 3분기 컨퍼런스 콜 요 부분을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3분기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4분기 실적은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4분기 실적. 실제로 1월 8일이었죠. 1월 8일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못 미쳤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66조, 거의 67조 원 가까이 됐었고 영업이익이 12조 3,500억. 근데 4분기 잠정실적 발표하면서 연결 매출액이 61조, 영업이익이 9조였어요. 3분기에 삼성전자가 전망한 대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소폭 3분기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 2021년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내놓을 건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가면서 내 매수 평단을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신규 매수자들은 내 매수 평단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시장의 흐름 또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어떻게 파악해 가면서 매수할 건지에 대한 것은 투자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을 지켜가시면서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